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7일 이제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연휴를 끝내고 열린 그 화요일에 그 뉴욕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 한쪽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는 그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업종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미국 시장은 경기 위축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의 투자 심리가 훨씬 더 견고하다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당락이 되는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락이니까 떨어져야죠. 예측컨대는 한 0.5% 정도 떨어져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교적 적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출발한 후에 바로 이게 한 0.4%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바로. 그랬지만 이제 기관이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거의 0.5, 가까이 0.48,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밀려서 내려갔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개인도 좀 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강보합권을 넘어서 플러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299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4,44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02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613.50포인트, 어제보다 0.42%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해 폐장을 하루 앞두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도 좀 높게 출발했고, 이건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코스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장 끝날 때까지 이게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아주 금방 쉽게 그 플러스 1%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후에 그 1% 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2,54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66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74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59.79포인트, 어제보다 1.3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양봉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봉을 옆에 붙이면서 이제 약간 흐름을 보면 옆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어나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반등을 못하면 코스닥이 조금 골치 아프다 이랬는데 오늘 이제 양봉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제 연말 또 연초로 이어지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1294원 20전, 어제보다 30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 같은데 3,243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지만 78,000원에서 요새 계속 이제 5거래일째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뭐 옛날 9만 원 가까이 같은 거는 말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이 889억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는 외국인도 515억을 팔고 기관도 397억을 팔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123억을 샀는데 기관은 25억을 팔았고, 현대차는 외국인이 15억을 팔았고 기관은 78억을 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도 277억을 매도했고 기관도 152억을 매도했고, 기아는 다 샀습니다. 외국인 86억, 기관 41억 이렇게 샀고, 네이버도 외국인 344억, 기관 14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LG화학은 전부 팔았고, SDI는 외국인 125억, 기관 5억 이렇게 둘 다 샀고,
포스코 퓨처엠은 외국인은 47억 샀는데 기관은 57억 팔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58억 팔았고 기관은 127억 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에서 산 거는 삼성바이오하고 기아, 네이버, SDI, 삼성 SDI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건 외국인이 하루에 3,243억을 삼성전자를 샀다. 샀고 결국은 78,000원이 종가가 됐다. 종가가 오늘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기관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LNF는 외국인도 111억, 기관도 112억 샀습니다. 둘 다 샀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외국인 175억, 기관은 57억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 이제 뜻하지 않은 게 이제 올라서 여러분, 이건 뭐지? 이러셨을 텐데, 마리화나 관련주들이죠. 그 이제 대표적인 우리바이오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올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요새 오늘 이제 이성균 배우가, 이제 죽었는데, 요새 이제 마약이나 대마, 이제 그런 거 말고, 산업용 대마, 이걸 이제 햄프라고 부르죠. 이거에서 황산화하고 항염 효과가 확인됐다. 그렇게 이제 경북보건연구원에서 햄프 줄기에서 칸나비노이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를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전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리튬 2차전지,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리튬주도 올랐고, 또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들도 좀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받은 데다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의 리튬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는 포스코 회장이 내년 1월에 리튬 투자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오늘 되면서 이쪽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이게 오늘 오른 거 보면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전부 체크해드린 그 섹터의 그 종목이에요. 오늘 보시면 아셨겠지만.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바이오도 면역, 항암, 유전자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지금 이런 거예요. 가장 근접한 이유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업체. 그거 제가 이미 보내드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야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국내 기업들이 다수 참가하는 그런 영향. 그리고 또 한 증권사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포트 냈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의 최대 수요 업종이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냈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제약바이오 좋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냥 읽어보고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려서 오늘 안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고캠바이오 그거 여러분 아시죠? 얀센의 2조 2천억 원 기술 수출, 이런 거가 이제 불을 댕기니까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조선 AI 로봇, 이거 어제 이제 제가 짚어드린 대로 역시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죠. 삼성전자가 지금 5일째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게 제일 큰 놈이 움직이니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인텔, AMD, 엔비디아 전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 전해졌고,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보도로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HBM 계약 체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7천억에서 1조 원 사이에 선수금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반응하는 게 뭐죠? 한미 반도체. 그게 여태까지 SK 하이닉스 향이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선수금도 받고 뭐 이러면 이제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배당 나가서 튀어오르는 그런 오늘 이제 한미원도전은 배당이 아니군요, 배당일이. 그래서 그냥 오늘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듯하다 하는 보도도 따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가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제 배당락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배당락의 예상을 아예 뛰어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내년 초에 시장을 예측하기에 상당히 좋은 쪽을 예측하게 하는 거죠.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준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면, 사실 이제 그 배당락이 오늘이기 때문에 2023년 12월 27일이지만 의미상으로는 2024년 시장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서부터는.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컨대 한 0.5% 정도 하락해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큼 올라갈까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 내년 초에 시장도 그렇고 영향을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의외로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고, 나왔지만, 어젯밤에 이제 그 상당히 견고한 투자 심리를 보여준, 그런 뉴욕 시장 영향으로 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외국인이 현 선물 전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전부 샀어요. 그렇게 했고, 기관은 전부 팔았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오늘 현선물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관 이런 짓 계속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소탐대실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제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팔아도 배당은 받아요.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오늘 팔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공짜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큰 기관의 자금들이 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루에 뭐 1.5%, 2% 먹었다고 그러면 이게 1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뭐, 그런데 이거는 뭐 거의 연례 행사예요. 그래서, 연초 뭐 한 2, 3일까지 계속 팔 거려. 이거 계속 해, 해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좋은 주식을 기관이 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글쎄, 이건 제 생각이고, 기관 생각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제 하루에 몇 퍼센트 먹으면, 칭찬받습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 1년이면 곱하기 몇 하면 잘했어. 이런 거잖아요. 공짜로 배당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게 올해도, 어김없이, 했다. 그 몇십 년 전에 저 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관심은 사실은 개인한테 있었어요. 개인들이 그동안에 미리 막 팔아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뭐 배당락 후에 재매수도 한때는 4,880박 이렇게 장중에 거의 5천까지 순매수가 갔다가 잠깐 무렵에 2천대로 쭉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수는 예상보다 못했다. 이게 이제 뭐 1월 달로 이어지면서 천천히 이렇게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막 하는 이제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좀 될성 부른 거, 이런 거는 외국인이 오늘 땡겨 다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살 때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1월 달에.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돌아요. 왜냐면 그런 걸 피해가야 되니까. 그거 여태 저렇게 올랐는데, 배당락도 안 하고 그냥 오른 걸 저걸 더 주고 가서 산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새는 어떤 게요? 뭐 희한한 이슈 같은 게 막 만들어지면서, 뭐 막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이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고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그러지만 뭐 그냥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의도적으로 쓴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알려주는 거지만 아 이걸 괜히 왜 알릴까 뭐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중소형주 특히 바이오 부물이 불었으니까 바이오 중에서도 대표적인 바이오보다는 중소형 바이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심한 데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 중소형 쪽으로 개인들이 도는 그런 느낌이 이제 오늘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얘기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78,000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 삼성전자 때문에 맨날 전화하시다가 지쳐 떨어지신 분이 오늘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시라고 그랬는데 막 중간에 뭐 이쯤에서 때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러시는 거를 그냥 놔두시라고 제발 그냥 놔둬보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 78,000원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5거래일을 계속 신고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9만전자를 가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오늘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그동안 뭐, 에이, 그냥 손에 놔도 팔아 제끼고, 딴 거 사야 되겠다. 막 뭐, 2차전지 산다. 막 이러면 제가 전범을 냈어요. 삼성전자 그냥 가지고 계시라. 이제 가지고 계시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럼 9만 원 가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모르죠. 그리고 그거는 예단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설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 이거를 한번 정해 보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뭐 얼마라고 얘기해서 단정하는 거 그 자체도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오늘 이거를 제가 썸네일로 달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백만기면 자세히 매일 들으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 가격 얘기하면서 달러로 한 삼성전자 가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해. 그래서 제가 그때 60불 얘기를 했어요. 60달러. 그러면 1,300원 잡으면 딱 오늘이에요. 78,000원. 이제 삼성전자가 달러로 60달러짜리 주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외국인은 환차도 먹는 거죠. 환차도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주가가 올라서 옛날에는 팔아나갈 때 막 1,350원당 달러 하나를 바꿔갖고 나가는데 이제는 막 1,200 뭐 90원 막 이렇게 달러를 바꿔나가니까 달러 더 많이 바꿔갖고 나가니까 그게 이제 환차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꺾일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게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8만 원을 넘어서 이제 가려면 또 한 번 적지 않은 매물대하고 싸워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롱텀의 그래프를 보면 거기 매물이 많아요. 근데 이 매물들이 어떤 매물이냐면은 그냥 본인이 원했던 안 원했던 할 수 없이 존버하는 매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은 한 반은 나와요. 그게 그 가격에 닿으면 말려도 반은 팔아요. 아우 이제 지겨워서 나 손 털고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매물대가 8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매물대랑 싸워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간다. 근데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좋아져. 막 매물은 무슨 매물 하면서 팍팍 튀어버리면 뭐 그건 뭐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글쎄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언제 파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만큼 매매 원칙을 잘 지키는 종목도 없어요.
굉장히 잘 지켜요. 매매 원칙은 삼성전자는 따박따박 지켜요. 제가 얘기한 10일 이동평균의 슬로프가 어떻게 되고 5일 이동평균선하고의 관계, 이 또 일봉하고의 관계 어떻게 되면 이건 매도, 이렇게 되면 매수, 이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삼성전자는 잘 지켜요. 왜 잘 지키냐? 이거는 수급이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크고, 어떤 이슈나 재료가 있어도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수급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특징은, 삼성전자는 11일 2평이 이렇게 뭐 꺾인다 하더라도 한 번에 팍 꺾여 내려가는 게 없어요. 다시 또 막 이렇게 또 올라갈 때도 한 번에 팍 이렇게 해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꺾고 막 이런 거.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초대형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매할 때 뭐로 느껴요? 분할 매매. 예. 한 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분할 매매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하면 속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눠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어낸 게, 삼성전자는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분할로 한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가던 삼성전자가 11, 2평이 우하향으로 딱 꺾여서 내려가면 어떡하냐? 일부만 매도하는 거예요. 분할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다 이거예요. 그게 뭐 한번 이렇게 딱 푹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 올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다 왔으니 한 번에 팔면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먹고 판 거야 좀 아쉽지만, 손해 났는데 팔았으면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아시죠? 답. 외국인의 수급을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에 속지 않으려면 분할 매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의 그 수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 점점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매도가 늘어나면 그건 이제 갈 확률이 많죠, 밑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지표로 보면서 이거를 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만전자 되냐 안 되냐 갖고 뭐 자꾸 신경 쓸 거 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2024년도 그렇지만 그냥 오지도 않은 걱정을 막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걱정거리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게 더 현명한 투자예요. 지금 뭐 올까 안 올까 뭐 그것도,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죠. 예행 연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뭐 오르면 계속 갖고 있고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막연한 건 안 되고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디테일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적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지 않은 걱정보다는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생각해 두는 게 훨씬 나은 매매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이제 금년 들어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